효성 TNC 2023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실업부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9.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0.3% 감소했어요. 매출 감소보다 일반적으로는 영업이익이 더 크게 줄게 되어 있는데 더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영업을 잘 방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3회전으로 높게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의 경쟁력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영업이익이 적게 감소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또 뭐냐면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재원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맏형만 힘썼던 효성 삼총사 올해는 함께 웃는다. 이렇게 뭐 취재를 해서 했는데 효성 TNC가 맏형인 모양이에요. 효성 첨단 소재, 효성 화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엇갈린 실적들이 있는데 효성 TNC가 주력 사업인 스판텍스의 수요가 늘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올해는 좋을 것 같다. 효성화학은 베트남 법인이 정상화되면서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다. 감가상각비들도 많이 떨구고 해가지고 효성 TNC는 속옷 수영복 등에 쓰이는 합성섬유인 스판텍스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1위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2022년에는 코로나 탓에 최대 소비익은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한때 50%대까지 떨어지며 타격을 받았는데 효성 TNC의 그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1% 줄었다. 중국의 경제가 침체가 되니까 디프레이션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효성 TNC의 스판덱스 브랜드 크레오라라고 이건 또 효성 TNC가 제공을 했다는데 아마 이게 홍보성 기사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기자들이 뭐 저녁이라도 하나 얻어먹고 좀 하는 기사를 써주는 거 아닌가? 뭐 옛날하고는 틀릴지 모르지만은 하도 그 이 언론 기자들 월급이 작아지고 어 뭐 그 남들이 그래요. 뜯어먹는 전문이다 기자들이란 게 기자들을 너무 폄하한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신 기자분들한테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주로 연예계 기자가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좀 목에 힘주는 기자들은 이제 정치 담당 기자들은 좀 목에 좀 힘을 주게 돼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이드로 잠깐 빠진 얘기였고 매출이 3조 4,449억 원으로서 이게 죽은 사자가 왜 세 마리까지 나오나 모르겠네요. 19.3%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재고 자산은 24.6% 매우 잘 감소를 시켰어요. 매출 감소보다 더 줄였다는 얘기는 스루포트 회계상으로는 참 잘했어요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판매 관리비를 많이 줄이질 못했죠. 그 결과 원가 회계 영업이익은 1,010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34.9%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매출 감소가 일어나면은 매출 감소율보다 영업이익은 더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상 작은 포션이기 때문에 요런데 이제 스루풋 회계로 보자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조 2,888억 원으로서 26.3% 감소를 했어요. 더 감소했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르픈율 금액상으로 떨어졌습니다만은 스르픈율 마진율은 3.5% 상승했습니다. 운영 경비가 14.7%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그 TOE 생산성은 뭐 그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하고 생산성은 유지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어, 슬픈 영업이익은 1286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무려 275억 원이 더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이 높으면은 이렇게 그 매출 감소보다도 영업이익이 적게 감소한다. 이런 것이 효성 TNC가 3분기까지는 그래도 그 방어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458억 원이 줄었어요. 일반적으로 상품에는 가공비가 배부가 안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왜 이거를 넣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그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상품하고 제품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공비를 배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핸들링하고 그런 돈들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제품에다가만 가공비를 배부하지만 실제 상품을 취급하는데도 어, 그 비용들이 그 애드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다 얼마만큼 배부할 거냐 이런 것이 좀 어려운데 여기 보면은 상품의 금액 자체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품만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효성 TS가 제조업 자기 제품도 있지만은 상품은 무역 부문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철강제도 수출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무역 부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효성에서 분사화되면서 무역 부분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 자재 개정들이 많이 있네요. 계약자산이라는 것은 수주산업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독특하게 환불부채 반품 예상 재고를 계약자산이라는 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고로 들어가죠. 어쨌든 매출 채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만은 제가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는 거하고 그거 같은 개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게 사자인데 제가 오탈했네요. 회사 격에 맞지 않게 분기 비성분을 비공개하고 있어요. 어쩐지 효성권을 자꾸 분석하고 싶지 않다는 내 고정관념이 들어가 있는 게 효성이 그 뭐 좀 바람직하게 좀 오픈할 거 오픈하고 이 정도 뭐 3주 얼마를 매출하는 회사는 분기에는 뭐 기업 규제를 완화한다고 분기에는 그런 거 비용의 성격적 그런 내용 공시 안 해도 된다고 허락할진 모르지만은 아니 코스닥에서 조그만 회사도 알아서 다들 공시를 하는데 효성 TNC 같은 큰 기업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를 비공개한다는 것은 진짜 국격이 아니고 회사격에 맞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걸 그래가지고 역산으로 풀이를 해냈어요. 작년에 그 가공비율이 56%인데 그 60%로 올라갔다고 봤습니다. 계속해서 가공비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재료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이런 그 케미칼 이런 소재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 역산으로 풀이를 해낸 겁니다. 그래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4.2% 감소했고 운영 경비는 14.7%가 감소했습니다.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를 뺀 게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역산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낸 거죠. 재고 흐름은 IMF로 해야 된다. 음, 이렇게 해야 된다. 어, IMF를 당해봐야 돼요. 이 재고 자산에 대해서는 요거는 아주 스탠딩 코미디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 공시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연간 거에는 공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WC 제품 및 제공품 등의 변동에 상품 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1153억 원이면은 재고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화재 재해 손실도 여기에 포함이 됐는지 여부는 그거는 불확실합니다. 작년에 뭔가 공장, 울산 공장인가 화재가 나가지고 뭐 손실을 많이 봤다는데 재산 재고도 뭐 손실을 본 게 있겠죠. 그런데 상품 제외한 WCI 변동액, 아까 재고자산 명세에 2022년 말 재고하고 2021년 말 재고가 있어요. 그 차액이 177억 원이 증가했어요. 이러면은 이게 갭이 976억 원이나 납니다. 이거 연간도 안 맞고 그 다음에 현금 물음표에서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어, 그 재고자산 명세에는 91억 원이 감소하는 거로 산출이 되는데 현금 흐름표 2022년인데 이것도 탈락이 됐네요. 56억 원이 재고가 증가된 거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차액이 35억 원입니다. 요걸 현금 흐름표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56억 원 들어왔으면 재고가 56억 원만 감소하면 되는데 92억 원가량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36억 원이 어디로 날라갔다 이게요. 돈은 56억 원뿐이 안 들어왔는데 평가 충당금 증감액을 빼주더라도 25억 원은 어디로 그 재고가 날라갔다. 음, 이게 뭐 화재 손실로 된 건지 어떤 건지 뭐 이게 추적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쨌든 연간께 이렇게 틀리면은 올해 것도 뭐 그렇게 맞을 것 같진 않다. 이런 이 선입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2단계 쪽에 이거 검증은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현금 흐름표 꼴을 보면은 현금이 605억 원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605억 원 감소하면 되는데 621억 원이나 감소해서 16억 원이나 더 재고가 감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폐기 손실 금액을 가감해 주면은 5억 1,700만 원이 또 오차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133억 원가량이 또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효성 TNC의 그 재고자산 회계는 불투명하다. 한마디로 분식회계다. 이렇게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단정적으로 얘기를 안 하기 위해서 개연성 가정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고 있죠. 저도 공격당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요. 어, 인건비가 2022년에 1267억 원이 나갔는데 직원 수는 66명을 감소시켰어요. 작년에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2022년도니까. 근데 그 평균 임금이 1억 1,700만 원이나 매우 높게 받고 있습니다. 고임금 회사군요. 그리고 수출비가 51.5%나 크게 증가했고 차관 2021년에 그 1962년생인 김용섭 씨가 사장을 하고 있었는데 오나 조현준 씨가 1968년생이네요. 엄청 나이가 이 정도면 젊은 거죠. 그래도 60대네. 60대죠? 그렇죠? 네. 어, 그 오나가 이제 이 마마 울산 공장 화재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책임지고 물러난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슬픈율도 상승하고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은 합니다. 또한 여기서 그리고 그 재고 투자 회수율은 좀 상승했죠. 이자 부채 레버리지 줄였습니다. 돈을 벌었는지 이 부채를 줄였어요. 그렇게 되고요.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또 좀 늦어졌죠. 이게 디프레이션의 어떤 상징들로 얘기는 수금이 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돈도 적게 돌고 그러니까 수금도 늦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또 지급해야 될 것도 크게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돈도 안 주고 있는 게 더 내려갔죠. 이거는 3.48이나. 그러니까 자기네들 돈 버는 것보다는 돈을 더 늦게 준다. 아,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중소기업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요. 매입 채무니까 원재료 수입하는 거는
공급자가 갑일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납품업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자기 수금 속도만큼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쩐지 자꾸 효성은 분석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고 제 고정관념이 바뀌었던 모양입니다. 하더라도 효성 중공업 정도 하는데 저는 그 효성 중공업이 모타 뭐 이런 그 중전기 그런 전기 그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제조업하고 크게 이 관련이 있어서 변압기라든지 그다음에 모타라든지 모타가 아니고 그걸 뭐죠? 음, 모타죠. 네, 모타, 전동기 이런 거. 효성중공업은 좀 관심의 대상이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순방향이라서 그 투명회계를 가정하는데 투명성도 입증을 해야 돼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상승한 거로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량으로 또 회전율을 해서 또 상승한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 원자력 가격을 보면은 거꾸로 그 반증 추론하려면은 상승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죠? 아니 하락을 하기로 한 건가요?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하락한 것은 이제 입증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전체 무슨 대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가중 평균으로 보면은 그 원재력 가격이 무려 49.9%인데 사실상 이것은 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회사는 그 원재료나 제품 판매 가격을 랭지 범위로 표시를 해요. 뭐 그런 것은 표시 하나만 하다 이거예요.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단가를 내줘야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일 끝 비쌌을 때 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검증 자료로는 그 합리적이질 못하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또 제품 가격이 또 그 평균적으로 하락을 14.9%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범위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통계 내기가 어렵죠. 그리고 입증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투명성 가정에 대한 입증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가 관점으로 연간 4조 2천억 정도 할 것 같고요. 이 경우에 재고가 25% 계속 준다면은 기대 이익은 1260억인데 429억 원뿐이 안 나오니까 매출 노력을 또 4%더 하면은 1280억 정도. 그러니까 기대 이익까지 내려면 4%를 더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말 얘기가 되겠고. 그런데 영업에서는 우리도 뭐 불경기라서 그만큼 못하겠다. 근데 영업이익을 내려면 어떡하느냐? 재고를 25% 증가하면은 1125억 원 가만 앉아 있어도 1125억 원의 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스루포트 회계로는 4조 3천억 정도 매출이 예상이 돼요. 원가 회계보다 매출이 더 높게 예상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재고 회전율을 31회전 해보자 더. 그러면은 매출이 뭐 조금 더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은 1884억 원까지 할 수 있다. 재고가 감소할 때는 스루폿은 높게 예가가 나오고요. 원가는 더 작게 예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견표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그 자본적 투자에 514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051억 원 현금 순이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채권자한테 2,990억 아니 299억 원을 갚아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20.5%로 내려갔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431억 원으로 이 주주들이 가져간 돈이 되겠습니다.
FEM 최종 729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33만 3천 원으로서 연초보다 17,000원 내려갔네요. 장부가격 165%의 그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효성이 20.32%, 조현준 씨가 14.5%, 조성래 씨가 8.77%, 조성래 씨가 아마 부친으로 알고 있어요. 조현준 회장에. 아직 그 타계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금공단이 7%고 외국인 등이 10.27%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